당신 아버지? 내가 브레이크 좀 만졌는데 그게 왜?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남편이 이혼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800억짜리 건물을 노린 치밀한 계획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진실을 USB에 담아뒀다는 걸요. 이번 영상에서는 남편과 조폭에게 800억 건물을 빼앗길 뻔한 여자의 처절한 반격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짧게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얀 국화꽃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빈소안은 조문객들의 낮은 울음소리로 가득했죠. 지연은 상주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 자락이 무릎 위에서 축 늘어져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남편 기호가 지연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빈소 한가운데서 조문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기호는 그 봉투를 지연의 무릎 위에 툭 던졌습니다. 이거 오늘 안에 처리해야 돼.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슬픔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오직 조급함만이 가득했죠.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이혼합의서였어요. 첫 페이지 상단에 또렷하게 인쇄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걸 여기서요? 지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기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당신 아버지 명의로 된 건물, 그거 내 이름으로 넘겨야 돼. 회사 담보 잡아야 하거든.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관 속에 누운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요. 그가 보는 건 오직 800억짜리 건물뿐이었습니다. 도장도 가져왔어. 빨리 찍어. 기호가 도장을 꺼내며 다그쳤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때 빈소 밖에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조물록에 이름을 적지도 않고 향을 피우지도 않은 채 빈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선이 기호에게 머물렀죠. 기호는 그 여자를 보자 미세하게 눈을 찌푸렸습니다. 지연은 그 교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 아는 사람이에요? 기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혼합의서를 지연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어요. 그런 거 신경 쓸 때야? 어서 도장 찍으라고.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지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죠. 아버지,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 기호의 목소리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이 건물 하나면 회사 빚 200억은 거뜬해. 당신도 원하잖아. 빚 없이 사는 거. 빚. 그 단어가 지연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남편 회사의 빚 200억 원. 그 무게가 지연의 어깨를 짓눌러 왔죠. 지연은 도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서류 위로 향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색 양복의 남자가 빈소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연의 앞에 멈춰 섰어요. 실례지만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 남자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지연에게 건넸어요. 저는 고인의 변호사 박도연이라고 합니다. 따님께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지연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기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장인어른한테 변호사가 왜 있어? 박도연은 기호를 무시하고 지연만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3개월 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남기셨죠. 그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봉인된 흰색 봉투였어요. 지연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봉투를 뜯는 순간 안에서 한 장의 종이가 나왔습니다. 거기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절대 넘기지 마라. 아버지의 친필이었습니다. 박도연이 건넨 쪽지를 본 순간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어요. 삐뚤삐뚤하지만 힘이 들어간 글씨. 마지막 순간까지 떨리는 손으로 쓴 게 분명했습니다. 그 건물은 절대 넘기지 마라. 기호가 쪽지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데? 보여줘. 안 돼요. 지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힘이 실렸습니다. 기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박도연이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따님이 혼자가 될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만은 지키라고 하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혼자가 된다니? 기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미세한 당황이 스쳐갔어요. 지연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모든 걸 아셨습니다. 사위분의 빚도, 그 빚이 어디서 생긴 건지도요. 박도연의 말에 기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빈소한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 아버지가 뭘 아셨다는 거예요? 기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도연을 노려봤죠. 변호사라는 사람이 장례식장에서 이런 식으로 유족을 괴롭히는 게 맞습니까?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전하는 겁니다. 박도연이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두툼했어요. 봉투 겉면에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회장님의 공식 유언장입니다. 공증받은 것이죠. 지연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봉투를 열기도 전에 기호가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그거 열면 안 돼. 법적으로 상속인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개봉해야 해. 박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께는 따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상속인은 지연 씨 한 분뿐이에요. 그럼 저는요? 전 사위잖아요. 사위는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박도연의 말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기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지연은 두 남자 사이에 서서 손에 든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무거웠어요. 종이 몇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가 그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열어봐도 될까요? 지연이 박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합니다. 이건 따님의 권리입니다. 지연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어요. 첫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유언장. 유언자 강민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지연의 눈이 다음 줄로 내려갔습니다. 1. 서울시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 건물 전체는 딸 강지연에게 상속한다. 2. 예금 및 주식 등 금융자산 일체는 딸 강지연에게 상속한다. 3. 위 재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마지막 조항을 읽는 순간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호가 유언장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이 더 빨랐어요. 그가 유언장을 받아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망이 보이시죠? 회장님은 이 재산이 사위분에게 넘어가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말도 안 돼. 부부 재산은 공동인데 이게 무슨. 혼인 전 재산이고 상속받은 재산은 고유 재산입니다. 배우자라도 권리가 없어요. 박도연의 설명에 기호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지연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남편이 왜 장례식장에서까지 이혼합 의서를 들이밀었는지, 이혼하면 위자료 명목으로 건물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지연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기호가 지연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당신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손 놓으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처음 듣는 톤이었어요. 기호도 순간 움찔했습니다. 박도연이 둘 사이에 섰습니다. 사위분, 이건 고인의 뜻입니다.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닥쳐요. 당신이 뭔데 남의 부부 일에 끼어들어? 기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여기선 안 돼. 전 아버지 곁에 있을 거예요. 뭐? 오늘은 여기 있겠어요. 당신 혼자 가세요. 지연의 말에 기호의 턱이 딱딱 소리를 냈습니다. 이를 갈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좋아. 그럼 내일 아침에 보자고. 그때 제대로 얘기하자. 기호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그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지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지연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이런 유언을 남기신 거예요? 회장님은 따님을 지키고 싶으셨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지연은 아버지의 영정을 올려다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알고 계셨나요? 제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장례식이 끝난 건 사흘 뒤였습니다. 지연은 그 사흘 내내 빈소를 지켰어요. 기호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죠.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조용했어요. 마지막 조문객이 돌아가고 장례식장 직원들이 빈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영정을 품에 안았어요. 액자 속 아버지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사모님, 차량 준비됐습니다. 아버지 비서 김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단정한 남자였어요. 그는 3일 동안 지연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사모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 실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사위분 말입니다. 장례식 이틀째 되던 날 여기 오셨었어요. 남편이요? 네.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빈소에 들어가시더니 회장님 유품 보관함을 뒤지시더라고요.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뭘 찾으셨나요? 서류 같은 거였습니다. 제가 제지했더니 화를 내시며 나가셨어요. 그때 이상하다 싶었죠. 김 실장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혹시 모르니 제 번호 드립니다. 뭔가 이상한 일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장례식장만큼 사람 본성 드러나는 곳도 없거든요. 지연이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연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거리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가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냉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거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지연이 불을 켰어요. 거실 소파에 기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죠. 탁자 위엔 빈 소주병이 4개나 널려 있었어요. 지연이 영정을 선반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기호 맞은편에 앉았어요.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김 실장님한테 들었어요. 당신이 빈소에서 아버지 유품을 뒤졌다고. 기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잔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 새끼가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니죠. 뭘 찾았어요? 유언장이야.
진짜 유언장. 기호가 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그 변호사 새끼가 보여준 거 가짜야. 분명 네 아버지는 내 이름으로도 뭔가 남겼을 거라고. 왜요? 왜 당신 이름으로 남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긴 뭐가 왜야. 난 사위잖아. 5년 동안 장인어른 모시고 살았는데 한 푼도 안 남긴다는 게 말이 돼? 기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연은 남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 눈엔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직 분노와 억울함 뿐이었죠. 당신은 장인이 돌아가신 게 슬프지도 않아요? 슬프지. 당연히 슬프지. 근데 그거랑 이거랑은 별개야. 기호가 다시 술을 따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술이 탁자에 쏟아졌어요. 200억이야. 200억. 내 회사 빚이 200억이란 말이야. 이거 못 갚으면 우리 다 망해. 그 빚은 어떻게 생긴 건데요? 지연의 질문에 기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투자 실패야. 그냥 사업이 안 풀린 거라고. 정말이에요? 왜? 내 말 안 믿어? 기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믿어요. 믿고 싶어요.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호도 그걸 느꼈는지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건물 좀 팔아줘. 800억짜리잖아. 거기서 200억만 쓰면 돼. 나머지는 우리가 쓰면 되고. 안 돼요. 뭐? 아버지가 그러지 말래요. 지연이 가방에서 아버지의 쪽지를 꺼내서 기호에게 보여줬어요. 그 건물은 절대 넘기지 마라.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기호가 쪽지를 낚아채서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이 허공에 흩날렸어요. 죽은 사람 말이 뭐가 중요해? 살아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지연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산산조각 나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예요? 이러긴 뭘 이래. 당신이 이상한 거야. 남편 회사 살릴 생각은 안 하고. 기호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연에게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결정해. 건물 팔 거냐, 이혼할 거냐. 이혼이요? 그래. 둘 중 하나야. 건물 팔고 남편 살리거나 아니면 이혼하고 혼자 살거나. 기호가 지연의 턱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혼하면 위자료 청구할 거야. 최소 200억은 받아야지. 어차피 내가 받아야 할 돈이니까.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호는 그 눈물을 보고도 손을 놓지 않았어요. 울지 마. 울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 기호가 손을 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지연은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하나씩 주웠습니다. 작은 조각들을 모아 맞춰봤어요. 절대 넘기지 마라. 글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지연은 아버지 영정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지연은 종이 조각들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도연 변호사였어요. 지연 씨, 내일 오전 10시에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회장님이 남기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엔 내일 날짜가 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기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소파에 앉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지연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조심하세요. 당신 남편은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발신자는 없었습니다. 지연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10시, 지연은 박도연의 법률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남역 인근의 오피스텔 10층이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박도연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도연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아담했습니다. 책장엔 법률 서적이 빼곡했고 책상 위엔 서류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앉으세요. 차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지연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도연은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제게 맡기신 겁니다. 따님께 직접 전해달라고 하셨죠. 박도연이 파일을 지연 앞으로 밀었습니다. 표지엔 강남구 오피스텔 감정평가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연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큰 글씨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815억 원. 지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건물 시세예요? 네. 정확히는 815억입니다. 회장님께서 3개의 감정평가 업체에 의뢰하셨어요. 평균값이 이 정도입니다. 박도연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건물 임대 현황입니다. 현재 공실률이 0%예요. 월 임대료 수입만 15억 원입니다. 15억이요? 네. 1년이면 180억입니다. 지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800억, 15억, 180억. 숫자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아버지는 이걸 비밀로 하신 거죠? 박도연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사위분이 알면 위험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위험하다고요? 회장님께서는 사위분을 믿지 않으셨어요. 박도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은행 거래 내역서였어요. 이건 사위분 회사 계좌 내역입니다. 회장님께서 사설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하셨죠. 지연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거래 내역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250억. 도박? 사위분은 3년 전부터 불법 도박에 빠져 계셨습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도박에 썼고 결국 250억의 빚을 졌어요. 박도연의 말에 지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럼 남편이 말한 투자 실패는 거짓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도박 빚이었어요. 지연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박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사위분이 이미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다행히 건물 소유주가 회장님이셔서 막혔지만 사위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도 은행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지연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장례식장에서 이혼합 의서를 내밀던 그 차가운 눈빛. 그럼 아버지는 이걸 다 아시고 그래서 서둘러 유언장을 작성하신 겁니다. 따님을 지키기 위해서요. 박도연이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인된 편지였어요. 편지를 뜯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가 나타났어요. 지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에 없겠구나. 미안하다. 내가 그런 사람과 결혼한 걸 막지 못해서. 아빠는 5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내가 행복해 보였으니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아빠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 지연아, 그 건물만은 절대 넘기지 마라. 그게 너를 지킬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조심해라. 내 남편은 위험한 사람이야.
박 변호사를 믿어라. 그는 아빠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사랑한다, 내 딸. 아빠가 편지를 읽는 동안 지연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이 위로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어요. 아버지, 회장님께서는 따님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건물 명의를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상속 등기를 빨리 마쳐야 해요. 그래야 사위분이 손댈 수 없습니다. 남편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안 그럴 겁니다. 박도연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사위분은 이미 다른 수를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디야? 기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밖에 있어요. 볼 일이 있어서. 무슨 볼일? 변호사 만나는 거야? 지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장 집에 와. 지금 당장. 왜요? 무슨 일인데? 닥치고 와. 기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지연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변호사님, 저 어떻게 해요? 일단 집에 가시되 혼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박도연이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연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지연의 핸드폰에 사진이 한 장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사진을 열어봤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남편 기호가 한 여자와 호텔 로비에서 포옹하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여자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나타났던 그 여자, 윤주였습니다. 사진 아래 메시지가 왔습니다. 조심하세요. 두 사람은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만나고 있었어요. 지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박도연이 재빨리 지연을 부축했어요. 괜찮으세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하나도 괜찮지 않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어요. 분노가 슬픔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소송 어떻게 시작하나요? 제가 먼저 할게요. 남편이 하기 전에. 지연이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 속 두 사람의 모습이 지연의 눈에 선명하게 박혔어요. 그리고 그 여자도 조사해 주세요. 윤주라는 사람.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둘은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지연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턱선은 단단히 다물어져 있었어요.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박도연이 운전대를 잡고 지연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어요. 아파트가 가까워질수록 지연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연 씨, 집에 들어가시면 절대 혼자 대화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지연은 핸드폰 속 사진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남편과 윤주가 포옹하던 그 장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기호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기호의 말이 멈췄습니다. 박도연을 본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여기 있어? 법률 자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박도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기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누가 오라고 했어? 이건 우리 부부 문제야. 부부 문제라면 더더욱 제3자가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흐를 수 있으니까요. 박도연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기호가 이를 갈았어요. 들어와. 거실로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연이 가까이 다가가 봤어요. 건물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계약서야. 건물 매수자 찾았어. 매수자요? 내 동의도 없이? 동의는 나중에 받으면 돼. 일단 계약금은 받았어. 80억?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80억을 받았다고요? 누구한테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 돈으로 회사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거지. 기호가 서류를 지연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어. 그럼 다 끝나. 지연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매수일란을 봤어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 사람 알아요? 어떻게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아니야. 그냥 아는 사람이야. 어떻게 아는 사람인데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옛날에 우리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이야. 지금은 부동산 일해. 지연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호텔 사진을 기호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기호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어요. 변명을 찾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이건 오해야. 오해요? 뭐가 오해예요? 사진만 보고 판단하지 마. 그날은 사업 때문에 만난 거야. 사업 때문에 포옹을 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울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박도연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사위분, 이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뭐? 건물 소유주는 지연 씨입니다. 소유주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동의는 지금 받으면 되잖아. 기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고는 지연에게 다가왔어요. 지연아, 제발 좀 도와줘. 이거 아니면 난 정말 끝이야. 회사도 망하고 우리도 다 망해. 기호의 손이 지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팠지만 지연은 꾹 참았습니다. 나요. 지연아. 놓으라고요. 지연이 기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기호가 비틀거렸어요. 당신 지금 미쳤어? 미친 건 당신이에요. 아버지 장례식 날부터 이혼합의서 들이밀고 이제는 제 동의도 없이 건물을 팔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누구예요? 윤주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냐고요? 그냥 아는 사람이라니까. 거짓말 마요. 아버지 장례식장에도 나타났잖아요. 지연이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허공에 흩날렸어요. 이 계약 무효예요. 도장 안 찍어요. 기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지연아, 넌 지금 날 죽이는 거야. 알아? 당신이 먼저 절 죽이려고 했잖아요. 지연이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남편 회사의 도박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투자 실패요? 250억이 도박으로 날아간 거잖아요. 기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박도연을 노려봤어요. 당신이 알려준 거야? 회장님께서 조사하신 겁니다. 전 따님께 전달만 했을 뿐이에요. 박도연이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여기 3년치 거래 내역이 다 있습니다. 불법 도박장 출입 기록도 있고요. 기호가 파일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이 더 빨랐어요. 이건 복사본입니다.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돼 있어요. 기호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저한테 거짓말하고 제 아버지를 이용하고 이제는 제 재산까지 빼앗으려 했어요. 이게 남편이 할 짓이에요? 기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난 살려고 그런 거야.
우리 둘 다 살려고. 우리요? 당신 혼자 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지연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전화 갈게요. 당분간 집에 안 들어올 거예요. 어디가? 당신은 몰라도 돼요. 지연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기호가 벌떡 일어나 막아섰어요. 안 돼. 넌 여기 있어야 돼. 비켜요. 안 비켜. 기호가 지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톱이 파고들었어요. 지연이 비명을 삼켰습니다. 박도연이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사위분, 이러시면 폭행죄로 고소당합니다. 닥쳐. 이건 우리 부부 일이야. 부부라도 폭력은 범죄입니다. 박도연이 기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기호가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연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서는 순간 기호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후회할 거야.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지연은 벽에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박도연이 물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디로 가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갈 데가 없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도연이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아는 곳이 있습니다. 안전한 곳이에요. 일단 거기서 머무시죠. 고맙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어요. 잘하셨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지연이 번호를 눌러봤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더니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예요. 윤주. 지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왜 제게 이런 걸 보내는 거예요? 당신을 돕고 싶어서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제 남편이 애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윤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 위험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일단 차에 타세요. 여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탔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다리가 아직도 떨렸습니다. 기호의 손길이 남긴 붉은 자국이 팔뚝에 선명했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포구에 제 사무실 별관이 있습니다. 거기 작은 숙소가 있어요. 당분간 거기 계세요. 차는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동네였어요. 오래된 빌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박도연이 차를 세웠습니다. 3층짜리 빌라 앞이었어요. 2층이 제 사무실이고 3층이 숙소예요. 별로 크진 않지만 안전합니다. 계단을 올라 3층 문을 열었습니다. 원룸 구조였어요. 작은 거실과 방 하나,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음식도 좀 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연이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박도연이 명함을 하나 더 꺼냈어요. 이건 제 개인 번호입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밤에도 괜찮아요. 변호사님,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박도연의 얼굴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회장님께서 부탁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제 여동생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남편에게 속고 재산을 빼앗기고 결국 스스로 세상을 떠났어요.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부탁을 받았을 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동생은 지키지 못했지만 지연 씨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박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요. 푹 쉬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박도연이 나가고 지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귀가 먹먹했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기호에게서 문자가 20통도 넘게 와 있었습니다. 어디야? 집에 와. 제발 좀 집에 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연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문자는 점점 절박해졌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윤주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 때 전화가 연결됐어요. 저예요. 윤주의 목소리였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지연의 말에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후에 윤주가 대답했어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있는 곳은 말할 수 없어요. 장소 정해주세요. 내일 오후 3시. 홍대 입구역 3번 출구 앞 카페 블루문. 거기서 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애인을 만나러 간다는 게 현실 같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연은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서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많은 불빛 중에 자기 집 불빛도 있겠죠. 기호가 혼자 앉아있을 거실의 불빛. 이제 정말 끝인가?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행복했던 순간들, 웃었던 기억들. 하지만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지연이 받았습니다. 저예요. 김 실장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괜찮으세요? 급하게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김 실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늘 오후에 사위분이 회장님 장례식 때 빈소 CCTV 영상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CCTV요? 왜요? 본인 말로는 조문객 명단 확인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다른 걸 찾는 것 같았어요. 다른 걸요? 아마도 박 변호사님이 사모님께 뭘 건넸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기호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박도연이 아침 일찍 찾아왔어요. 손에 빵과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주무셨어요? 아니요. 거의 못 잤어요. 오늘 윤주를 만나기로 했어요. 박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혼자 가시려고요? 네. 혼자 가야 진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위험합니다. 윤주가 사위분과 한패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야 해요.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 지연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박도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대신 이걸 가지고 가세요.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녹음이요? 네. 나중에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지연이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오후 2시 반. 지연은 홍대 입구역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지연에게 이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카페 블룸은 카페 창가에 윤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윤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윤주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얼굴에 긴 생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화장은 연했지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앉으세요. 윤주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연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이 놓여 있었어요. 시킬 것 같아서 미리 주문했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윤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지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무엇이요? 뭐가 미안한데요? 전부요. 당신 남편과 관계를 가진 것. 윤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알아줬으면 해요. 저도 피해자라는 걸. 지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피해자요? 남의 남편 뺏어간 사람이 뺏은 게 아니에요. 속은 거예요. 저도 당신처럼. 윤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기호 씨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어요. 당신과 이혼했다고 했어요. 당신이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다고. 지연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라고요? 3년 전이었어요. 제가 기호 씨 회사 비서로 일할 때 그가 저한테 접근했어요. 불쌍한 척, 외로운 척.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윤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알았죠. 한 달 전에 당신이 아직 부인이라는 걸, 이혼한 게 아니라 여전히 결혼 상태라는 걸.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문자 보낸 거고 당신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왜요? 왜 절 도와주려는 거예요? 당신이 저처럼 망가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요. 윤주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기호 씨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도박 빚 사기 행각, 모든 증거. 지연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기호 씨는 위험해요. 정말로. 윤주의 말에 지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위험하다는 게 무슨. 당신 아버지 말이에요. 윤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사고였을까요? 윤주의 말이 공기를 얼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주는 커피잔을 쥔 채 시선을 내렸어요.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상한 점이요? 사고 나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기호 씨가 술 마시고 전화했어요. 취해서 중얼거리더라고요. 곧 다 끝나. 그 건물은 내 거야. 노인네만 없으면 돼.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주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사고 전날 밤이에요. 기호 씨 차 트렁크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공구 세트와 장갑, 그리고 이상한 기름통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이상했어요. 평소엔 차에 공구 같은 거 씻지도 않는 사람인데 윤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뉴스를 봤어요. 당신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브레이크 고장이었다고.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럴 리 없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날 밤 기호 씨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연락도 안 됐고 새벽 4시에 돌아왔는데 손에 기름이 묻어 있었어요. 윤주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기호의 손 사진이었어요. 손톱 밑에 검은 기름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이걸 경찰한테 보여줬어야 했는데 못했어요. 확신이 없었고 무서웠어요. 지연은 사진들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더 있어요? 네. 사고 이틀 후에 기호 씨가 중고차를 한 대 팔았어요. 급하게. 헐값에. 무슨 차인데요? 검은색 소나타. 넘버는 몰라요. 하지만 그 차로 당신 아버지 뒤를 쫓았을 거예요. 윤주가 서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건 그 차 매매 계약서예요. 기호 씨 사무실에서 몰래 복사한 거예요. 지연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어요. 매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고 이틀 후였어요. 왜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진작 말했어야죠.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저도 무서웠어요. 기호 씨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다면 저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윤주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증거는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없어요. 다 정황뿐이에요. 하지만 윤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고 차량 블랙박스가 이상하게 고장났다는 거 알고 계세요? 네. 경찰이 그랬어요. 충격으로 망가졌다고. 충격으로 망가지면 복구가 가능해요. 그런데 아예 기판이 없어졌대요. 누가 일부러 뺀 것처럼. 지연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에 목격자가 있었어요. 검은색 승용차가 당신 아버지 차를 쫓아가는 걸 봤다고. 하지만 번호판을 못 봐서 수사가 중단됐죠. 윤주가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제가 그 목격자를 찾았어요. 경찰 조사 기록에 이름이 있더라고요. 누구예요? 택시 기사예요. 그날 밤 그 길을 지나가다가 봤대요. 경찰한테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흐지부지 됐대요. 윤주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분 연락처예요. 직접 만나보세요.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지연이 명함을 받았습니다. 행운택시 김철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윤주 씨,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왜요?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윤주가 지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기호 씨가 당신한테 한 짓을 저도 똑같이 당했으니까요. 속고, 이용당하고, 버림받고. 버림받았다고요? 네. 일주일 전에 연락이 끊겼어요. 건물 계약할 때까지만 날 이용한 거예요. 돈도 한 푼 안 줬어요. 80억 계약금 받았으면서.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80억을 정말 받았어요? 네. 제 명의로 계약했지만 돈은 기호 씨가 다 가져갔어요. 제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바로 기호 씨 비밀 계좌로 넘어갔죠. 윤주가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이것 봐요. 80억이 들어온 지 1시간 만에 다 빠져나갔어요. 지연이 통장을 봤습니다. 입금과 출금 내역이 선명했어요. 이 비밀 계좌번호 알아요? 네. 기호 씨가 도박빚 갚는 데 쓰는 계좌예요. 이것도 드릴게요. 윤주가 메모지에 계좌번호를 적어줬습니다. 이 증거들 다 가지고 경찰 가세요. 그리고 제발 조심해요. 기호 씨는 정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지연은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천천히 챙겼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어요. 윤주 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망갈 거예요. 여기서 멀리. 기호 씨가 절 찾기 전에. 도망이요? 네. 전 이미 기호 씨한테 배신자예요. 언제 보복당할지 몰라요. 윤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 해요. 오래 있으면 위험해요. 윤주 씨, 지연이 불렀습니다. 윤주가 돌아봤어요. 연락처 알려주세요.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요. 윤주가 메모지에 번호를 적어줬습니다. 이건 새 번호예요. 기호 씨는 몰라요. 위급하면 연락하세요. 윤주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지연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봤습니다. 사진, 계약서, 통장 사본, 메모들. 모두가 남편의 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도연이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변호사님, 만나야 해요. 지금 당장.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변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어요. 카페 앞으로 와주세요. 보여드릴 게 많아요. 전화를 끊고 지연은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윤주와의 대화가 모두 녹음됐습니다. 카페를 나서려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기호였어요. 어디야? 당장 집에 와. 안 오면 후회할 거야. 지연은 문자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박도연의 차가 카페 앞에 섰습니다. 지연이 차에 탔어요. 지연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박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경찰에 가야 하죠? 네. 하지만 그 전에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지금은 정황뿐이에요. 박도연이 명함을 받습니다. 택시 기사요? 이분을 먼저 만나봐야겠어요.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 정말 그런 건가요? 남편이 아버지를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아무리 끔찍한 진실이라도.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기호였어요. 지연은 받지 않았어요. 벨소리가 멈추고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뭘 하는지 다 알아. 윤주 만난 거 봤어. 조심해. 지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뒤를 쫓는 것 같아요. 박도연이 백미러를 봤습니다. 뒤에 검은색 차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빨리 가야겠습니다. 박도연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속도를 냈어요. 하지만 뒤의 차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저 차, 기호 씨 차예요.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의 차가 확실했습니다. 일단 사람 많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박도연이 큰 도로로 차를 몰았습니다.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박도연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신호를 간신히 통과했죠. 뒤의 차도 빨간불을 무시하고 따라왔습니다. 경적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어요. 그때였습니다. 기호의 차가 옆으로 바짝 붙었어요. 창문이 내려가고 기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차 세워. 기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은 무시하고 속도를 높였어요. 기호의 차가 옆구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박도연의 차가 흔들렸어요. 지연아, 내려. 당장 내려. 기호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여보세요, 110이죠? 지금 쫓기고 있어요. 상황실 직원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현재 위치가 어디신가요? 서교동입니다. 서교동 오거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도연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찰차를 보내겠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박도연이 큰 건물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어요. 대형마트 주차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내리세요. 사람 많은 곳으로 가야 해요. 차를 세우자마자 두 사람이 뛰어내렸습니다. 마트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뒤에서 급정거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호가 차에서 내렸어요. 지연아, 서. 기호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지연과 박도연은 마트 2층으로 올라갔어요. 사람들 사이로 숨어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어떡해요? 일단 숨어요. 경찰이 올 때까지. 두 사람은 가전제품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냉장고 뒤에 숨었어요. 기호가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손에는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지연아, 나 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안다고. 기호의 목소리가 매장 안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제발 나와.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기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애원하는 톤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미쳐 있었습니다. 저 사람 이상한데요? 경비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마트 직원이 다가왔어요. 손님, 무슨 일이세요? 아, 아니에요. 제 아내 찾는 중이에요. 여기서 소리 지르시면 안 됩니다. 다른 손님들께 피해가. 닥쳐요. 기호가 직원을 밀쳤습니다. 직원이 비틀거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차장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기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계단 쪽으로 뛰어갔어요. 박도연이 지연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경찰차 2대가 주차장에 서 있었어요. 경찰관 4명이 내렸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저희입니다. 박도연이 명함을 보여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 여자 남편이 차로 추격했습니다. 위협도 했고요. 경찰이 지연을 봤습니다. 피해자분이세요? 네.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이 수첩을 꺼냈어요. 일단 진술서를 받아야겠습니다. 저희 차로 가시죠. 지연과 박도연은 경찰차로 향했습니다. 그때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기호였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받으세요. 녹음하겠습니다. 지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지연아. 기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이 가빠 있었어요. 왜 도망가? 우리 얘기 좀 하자고. 얘기는 무슨 얘기요? 당신 날 죽일 뻔했잖아요. 죽이긴. 그냥 대화하고 싶었던 거야. 차로 들이받으면서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미안해. 내가 화가 나서. 근데 넌 왜 윤주를 만난 거야? 당신이 뭘 했는지 알고 싶어서요. 내가 뭘 했는데? 아버지 사고 말이에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후에 기호가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아버지 차를 고장 냈다는 거 알아요. 윤주한테 다 들었어요. 그 여자가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니에요. 증거도 있어요. 사진도 있고 목격자도 있어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경찰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지연아, 넌 지금 뭘 하는 거야? 나 고소하려고? 당연하죠. 당신은 살인자예요. 살인자? 기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위험한 톤이었어요.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내 아버지 말이야. 그 노인네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이었는지 알아?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 닥쳐요. 건물이 어떻게 생긴 건지 알아? 불법 대출, 뇌물, 탈세. 온갖 더러운 짓 다 해서 모은 돈이야.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야. 증거도 있어. 내 아버지의 비밀 금고. 거기 다 들어있어.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난 안 죽였어. 기호가 소리쳤습니다. 난 그냥 좀 겁만 주려고 했어. 브레이크를 살짝만 건드렸다고. 죽을 줄은 몰랐어. 전화기 너머로 기호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정말 몰랐어. 그렇게 될 줄은. 경찰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중요한 자백이었어요. 사위분,
지금 교통사고가의 사실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경찰이 전화기에 대고 물었습니다. 기호가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경찰이 거기 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경찰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용의자 남기호, 마포구 일대에 있는 것으로 추정. 긴급 체포영장 청구하겠습니다. 다른 경찰이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하신 통화 내용, 진술서로 작성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박도연이 지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끝이 보입니다. 정말 끝날까요? 네. 자백을 받았으니까요.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윤주였어요. 들었어요. 자백받았다고. 잘하셨어요. 이제 저도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지연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차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버지,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박도연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 체포 영장 청구했대요. 빠르면 내일 구속될 거래요. 다행입니다. 배고프시죠? 뭐 좀 드세요. 아니요. 먹고 싶지 않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차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도 드셔야 합니다. 작은 식당 앞에 섰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설렁탕이 나왔어요. 드세요. 지연이 국물을 한술 떴어요. 뜨거웠지만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제야 배가 고팠다는 걸 깨달았어요. 변호사님, 제 아버지가 정말 기호가 말한 것처럼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불법 대출, 뇌물, 탈세. 그런 거요. 기호가 그랬잖아요. 사위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비밀 금고가 정말 있다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도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회장님께 비밀 금고가 있긴 합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안에 뭐가 있는지는 저도 몰라요. 회장님께서 말씀 안 하셨거든요. 지연이 설렁탕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디 있는데요? 건물 지하 3층입니다. 회장님 개인 사무실 안에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열쇠가 있으면요. 하지만 회장님만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지연이 가방을 뒤졌습니다. 아버지 유품 중에 열쇠 뭉치가 있었어요. 장례식 때 받은 거였습니다. 이거요? 열쇠 중에 하나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금색 열쇠에 숫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거 맞을 수도 있겠네요. 박도연이 열쇠를 자세히 봤습니다. 지금 가볼까요? 지금이요? 밤인데요. 네. 지금이 좋습니다. 사위분이 먼저 가기 전에 두 사람은 서둘러 식당을 나왔습니다. 차는 강남 쪽으로 달렸어요. 밤 11시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800억짜리 오피스텔, 높이 솟은 건물이 밤하늘을 가렸어요. 경비실에 먼저 가야겠습니다. 박도연이 먼저 내렸습니다. 경비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박도연 변호사입니다. 아, 변호사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 따님이십니다. 사무실에 급히 가야 할 일이 있어서요. 경비가 지연을 봤습니다. 지연이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아, 그렇군요. 올라가시죠. 지하 3층 엘리베이터 키 드릴게요. 경비가 특수 카드를 건넸습니다. 지하 3층은 보안 구역이라 특별 키가 필요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3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긴 복도가 나타났어요. 양옆으로 문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끝에 큰 문이 하나 있었어요. 회장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박도연이 문 앞에 섰습니다. 지연이 열쇠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를 넣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불을 켰습니다.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큰 책상, 가죽 소파,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창문은 없었어요. 지하라서 그랬습니다. 금고는 어디 있을까요? 지연이 둘러봤습니다. 박도연이 책장을 살폈어요. 보통 벽 안쪽에 있습니다. 박도연이 책장을 밀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쪽 책장이 조금 달랐습니다. 책이 적게 꽂혀 있었어요. 이거 같습니다. 박도연이 책을 빼냈습니다. 뒤에 버튼이 숨어 있었어요. 눌렀습니다. 삑 소리와 함께 책장이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작은 방이 나타났어요. 안에 금고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사람 키만큼 큰 금고였어요. 저건 엄청 큰데요. 지연이 금고 앞에 섰습니다. 전자 비밀번호 키패드가 있었어요. 6자리였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지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생일? 아니었어요. 삐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기일? 아니었어요. 또 삐소리. 3번 틀리면 잠길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박도연이 말했습니다. 지연이 다시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 그때 떠올랐습니다. 지연의 생일. 9월 15일. 손가락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0915.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삑삑삑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잠금이 풀렸어요.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이 보였습니다. 지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금고 안엔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파일들, 봉투들, USB들, 그리고 현금 다발들. 이게 다 뭐예요?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하나 꺼냈습니다. 열어봤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오래된 계약서들이었습니다. 15년 전부터 최근까지 아버지가 거래한 모든 부동산 기록이었어요. 이건 정상적인 거래 내역입니다. 박도연이 서류를 살폈습니다. 불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연이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USB가 든 봉투였어요. 겉에 절대 열지 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일단 가져가서 봐야겠습니다. 박도연이 USB를 챙겼습니다. 지연이 계속 금고를 뒤졌어요. 그때 바닥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꺼내봤습니다. 빨간 벨벳 상자였습니다. 열어봤어요. 안에 반지가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 엄마 것이었어요. 지연이 어렸을 때 본 적 있는 반지였습니다. 박도연이 지연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USB를 봐야 해요. 지금 당장. 여기선 안 됩니다. 일단 나가요. 두 사람은 서류들과 USB를 챙겼습니다. 금고 문을 닫았어요.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오고 있어요? 박도연이 불을 껐습니다. 두 사람은 책상 뒤에 숨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복도를 걷는 소리.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불이 켜졌어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얼굴이 보였어요. 기호였습니다. 기호가 금고 앞에 섰습니다. 금고 문이 열려 있지 않은 걸 보고 키패드를 눌렀어요. 틀렸습니다. 삐소리.
또 눌렀습니다. 또 틀렸어요. XX, 비밀번호가 뭐야? 기호가 금고를 발로 찼습니다. 쾅쾅 소리가 났어요. 그때 박도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조용한 진동이었지만 고요한 방 안에서 들렸어요. 기호가 돌아봤습니다. 누구야? 책상 뒤를 확인하려는 순간 박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경찰 불렀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기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박 변호사, 당신들이 여기 왜? 기호의 눈이 지연을 봤습니다. 지연아, 너도 있었어? 당신이야말로 왜 여기 있어요? 금고를 털러 온 거예요? 털다니. 이건 내 거야. 내가 받아야 할. 당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 거예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기호가 지연에게 다가왔어요. 비밀번호 알아? 금고 비밀번호? 몰라요. 거짓말. 열쇠 가지고 있잖아. 기호가 지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박도연이 막아섰어요. 건드리면 폭행죄로 추가 고소합니다. 닥쳐. 기호가 박도연을 밀쳤습니다. 박도연이 넘어졌어요. 지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경찰들이었습니다. 4명이 들어왔어요. 기호가 돌아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더 빨랐어요. 팔을 붙잡았습니다. 남기호 씨, 주거침입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기호가 지연을 봤습니다. 눈빛이 무너져 내렸어요. 지연아, 우리 이렇게 끝내는 거야?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이 끌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두 사람은 금고에서 가져온 짐을 챙겼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박도연의 사무실에서 지연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USB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작은 USB가 이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박도연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USB를 꽂았습니다. 날짜별로 폴더가 여러 개 정라돼 있었습니다. 23년 5월 12일부터 25년 3월 6일까지 첫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동영상 파일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카메라를 보고 있는 아버지. 3년 전 모습이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지연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없을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하다. 내게 이런 짐을 남겨서. 하지만 알아야 해.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도박장 내부였어요. CCTV 화면 같았습니다. 23년 5월. 내 남편이 처음 도박장에 발을 들인 날이야. 화면 속 기호가 보였습니다. 젊어 보였어요. 테이블에 앉아 칩을 쌓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돈이었어. 100만 원, 200만 원. 하지만 점점 커졌지.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다른 날짜였어요. 기호가 더 큰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5천만 원을 잃었어. 그때부터 회사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1년 후엔 20억, 2년 후엔 100억, 3년이 지난 지금은 250억이야.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호텔 복도였어요. 기호와 윤주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 윤주라는 여자와 만나기 시작했어. 비서였던 여자지. 두 사람이 호텔방에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처음엔 사업 관계인 줄 알았어. 하지만 아니었지.
다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레스토랑 안. 기호와 윤주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친밀해 보였습니다. 내가 아버지 병원 간호하느라 집에 없을 때마다 저 여자를 만났어. 지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어.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사무실이었어요. 기호가 서류를 보며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영상이야. 내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이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호의 목소리였어요. 노인네가 문제야. 저 사람만 없으면 건물은 내 거야. 지연이 상속받으면 어차피 내 거니까. 전화 너머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어쩔 건데? 설마 죽이진 않겠지? 죽이긴 뭘 죽여. 그냥 사고가 나면 되는 거지. 교통사고 같은 거.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농담이야, 농담. 근데 진짜 그렇게 되면 좋겠다. 기호가 웃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 영상을 듣고 나서도 믿어줬어. 그냥 술김에 한 말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야간 주차장이었어요. 기호가 차 트렁크를 열고 있었습니다. 사고 전날 밤이야. 내 남편이 공구를 챙기고 있어. 기호가 공구 세트를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장갑도 꺼냈어요. 그날 밤 11시 내 남편은 우리 집 앞에 왔어.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이었어요. 아버지 차 옆에 기호가 서 있었습니다. 내 차 밑으로 들어갔어. 30분 동안 기호가 차 밑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기름이 묻어 있었어요. 브레이크 라인을 건드린 거야. 완전히 끈진 않고 조금만 손상시켰어. 시간차를 두고 터지게. 지연이 비명을 삼켰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난 출근길에 사고를 당했어.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지.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아, 아빠는 그날 알았어. 내 남편이 날 죽이려 했다는 걸. 화면에 아버지의 얼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그런 사람과 결혼하게 내버려둬서 막지 못해서.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건물은 내 엄마와 내가 정직하게 모은 돈으로 산 거야. 아버지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 그리고 강하게 살아라. 영상이 끝났습니다. 박도연이 물을 건넸습니다. 지연은 물을 받았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어요. 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지연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한참을 울었습니다. 박도연은 말없이 지연의 등을 토닥였어요. 이걸 경찰한테 가져가야 해요. 네.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럼 남편은 살인 미수죄로 기소될 겁니다. 다른 파일도 봐야 할까요? 박도연이 물었습니다. 지연이 노트북을 봤어요. 봐야죠. 다 봐야 해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문서 파일이었어요. 은행 거래 내역들. 이건 사위분의 비밀 계좌 내역입니다. 여기 윤주 씨 계좌에서 80억이 들어왔어요. 계약금. 그리고 바로 빠져나갔네요. 이 계좌로 도박 빚 갚는 곳입니다. 박도연이 계좌 주인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폭력 조직 계좌예요. 폭력 조직이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사위분이 여기에 빚을 진 거예요. 지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미 빚은 갚았습니다. 80억으로. 하지만 다른 파일도 볼까요? 다음 폴더를 열었습니다. 사진 파일들이었어요. 사진 속에 기호와 낯선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폭력 조직원들로 보였어요.
회장님께서 사설 탐정을 고용해 찍은 사진들입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년 전부터 최근까지 사위분이 이들과 자주 만났네요. 마지막 사진을 봤습니다. 3주 전 사진이었어요. 기호가 한 남자와 악수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박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재식, 동대문 조직 두목입니다. 조직 두목이요? 네. 불법 도박, 대부업, 폭력,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 남편이 그런 사람을 만나요? 아마도 건물 때문일 겁니다. 800억짜리 건물을 넘기겠다고 약속했을 거예요. 사위분이 약속을 못 지키면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박도연의 말에 지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저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가 지연 씨니까요. 지연이 창밖을 봤습니다. 평범한 거리가 갑자기 위험해 보였어요. 어떡하죠? 일단 경찰에 보호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박도연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아는 경호업체에 연락하겠습니다. 당분간 경호원이 필요해요. 경호원이요? 지연 씨 혼자 다니면 안 돼요. 박도연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은 다시 노트북을 봤어요. 마지막 파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제목이 최종 유언이었어요. 이번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사고 후 영상인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아버지가 기침을 했습니다. 내 남편한테 속지 마라. 그리고 절대 건물을 넘기지 마라.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 항상 내 편이야. 영상이 끝났습니다. 지연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변호사님, 전 이제 뭘 해야 하죠? 박도연이 지연을 봤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지연이 USB를 꼭 쥐었습니다. 네, 싸울게요. 아버지를 위해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강지연 씨?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거칠었어요. 누구세요? 박재식이라고 합니다. 남기호 씨 아는 사람이죠. 지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합시다. 오늘 저녁 6시. 장소는 문자로 보내드리죠. 싫은데요. 안 오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녁 6시.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였어요.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라면 안전할 겁니다. 사람이 많으니까요. 라운지에 들어서자 구석자리에 남자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50대 후반. 양복을 입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박재식이었습니다. 앉으시죠. 지연과 박도연이 앉았습니다. 차나 커피 드릴까요? 됐어요. 용건만 말씀하세요. 시원시원하시네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건물 매매 계약서였어요. 남기호 씨와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강남 오피스텔 건물 800억에 사기로 했죠. 그건 무효예요. 소유주동이 없는 계약은 효력이 없어요. 박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박재식이 박도연을 봤어요. 남기호 씨가 저희한테 빚이 있습니다. 250억. 물론 80억은 받았죠. 하지만 나머지 170억이 남았어요. 그건 저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남편 개인 빚이잖아요. 상관없진 않습니다. 남기호 씨가 담보로 잡은 게 그 건물이거든요.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이든 뭐든 저희는 돈을 받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박재식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구치소 안. 기호가 맞아서 쓰러져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얼굴이 피투성이었어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기호 씨가 어제 구치소에서 당했습니다. 우리 사람들한테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건물 명의를 저희한테 넘기시든지 아니면 현금 720억을 주시든지. 이자 붙었습니다. 1년치. 그리고 남기호 씨 치료비도 포함됐고요. 박재식이 빙긋 웃었습니다. 박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협박입니까? 지금 녹음되고 있는 거 아시죠? 녹음이요? 하세요. 법정에서 봅시다. 차에 탔습니다. 지연이 숨을 몰아쉬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강지연 씨?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김수진 기자입니다. 국제일보요. 남기호 씨 사건 취재 중인데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인터뷰요? 네. 남편분 폭력 조직 연루 의혹에 대해서요.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내일 조간에 실릴 예정입니다. 부인 입장을 듣고 싶은데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연이 박도연을 봤어요. 언론에 알려진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박도연이 핸드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속보가 떴어요. 건축업계 인사 남기호, 폭력 조직과 거래 의혹, 부인 소유 800억 건물 강제 매각 시도. 기사가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거네요. 지연의 목소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박도연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이걸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연 씨를 피해자로, 박재식을 가해자로.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800억 상속녀, 폭력 조직 협박에 시달려. 남편의 도박빚, 아내에게 전가. 건물 강제 매각 압박. 구치소 내 폭행 사건, 조직 개입 의혹.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에 지연의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사진도 함께. 장례식장에서 찍힌 지연의 모습이었습니다. 박도연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뉴스 보셨죠? 네. 언론 인터뷰 요청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해요. 여론이 뭐가 중요해요? 저 사람들은 여론 따위 신경 안 써요. 전 정말 못 견디겠어요.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김 실장이었어요. 사모님, 혹시 괜찮으시면 내일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회장님께서 제게 맡기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뭘 더 남기셨다는 거지?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지연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실장이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 실장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이걸 맡기셨습니다. 따님이 가장 힘들 때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첫 장에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재식 비리 증거 자료집. 파일 안에는 박재식의 모든 불법 행위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불법 도박장 운영 내역, 장부, 계좌 내역, CCTV 영상, 대부업 불법 이자 수수 증거, 피해자 명단, 협박 녹음 파일, 폭력 사건 기록, 병원 진단서, 합의서, 목격자 진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뇌물수수 명단, 경찰, 검사, 판사, 박재식에게 돈을 받은 공직자 명단이 빼곡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함께. 이게 어떻게? 박도연이 놀라서 파일을 받습니다.
회장님께서 3년 동안 조사하신 겁니다. 김 실장이 말했습니다. 사위분이 박재식과 엮인 걸 아시고 언젠가 따님이 위험해질 거라 예상하셨죠. 그래서 이런 걸 준비하신 거예요? 회장님은 사업가이시기도 했지만 전략가이기도 하셨어요. 김 실장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회장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겁니다. 2005년 9월 15일 박재식과의 대화를 녹음한다. 배경 소음이 들렸습니다. 어느 식당 같았어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박재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날 찾았나? 사위분 말입니다. 우리한테 빚이 좀 있어서요. 얼마나? 250억 정도 됩니다. 아버지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건물로 대신하자고 하던데요. 건물은 안 돼. 내 딸 거야. 하지만 사위분이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해요. 사위가 소유주가 아니야. 그 계약은 무효야. 그래도 우리는 돈을 받아야 합니다. 안 받으면 사위분만 다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협박인가? 협박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회장님도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내가 돈을 갚아주지. 그리고 사위랑도 인연을 끊어라. 알겠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야. 다음 주까지 250억 준비하지. 녹음이 끝났습니다. 지연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빚을 갚으셨다고요?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에 250억을 입금하셨습니다. 그럼 남편 빚은 이미 없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박도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사기잖아요. 이미 받은 돈을 또 받으려고. 이건 입금 증명서입니다. 회장님 계좌에서 박재식 계좌로 250억이 입금된 기록이에요. 박재식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에 있는 다른 증거들까지 합치면 박도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박재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지연은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이 서류들을 정리하셨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회장님과의 대화, 녹음 과정 모두 증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연이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무거웠지만 이제는 그 무게가 힘이 됐어요. 변호사님, 경찰서로 가요. 지금 당장요. 박재식을 고소할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차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내리려는데 검은 차 2대가 앞을 막아섰어요. 박재식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호원 4명과 함께. 강지연 씨, 어디 가시는 겁니까? 경찰서요. 당신을 고소하러요. 지연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박재식이 웃었어요. 고소요? 무슨 죄목으로? 사기죄요. 당신은 이미 제 아버지한테 250억을 받았어요. 박재식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또 받으려고 한 건 사기죠. 그리고 협박, 폭행, 불법 도박장 운영. 증거 다 있어요. 지연이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다 들어 있어요. 당신의 모든 범죄 기록. 박재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다가오려 했어요. 그때 경찰서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관 6명이 나왔어요. 박재식 씨 사기 및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박재식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뭐야? 영장도 없이. 긴급 체포입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요. 경찰이 지연을 받습니다.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박도연이 웃었습니다. 김 실장님이 미리 경찰에 연락하셨어요. 우리가 오는 동안 박재식이 끌려갔습니다.
경호원들도 함께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진실과 정의가 함께하길 바랍니다.